안녕하세요. 공인중개TV의 송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손자병법의 제1편인 시계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편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오사란 내용입니다. 오사는 전쟁을 하기 전에 그 국가의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도천지장법이라는 이 5가지 사실을 그 국가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5가지 사실을 가지고 7개의 7가지 기준으로 적국과 아국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런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막상 전술을 어떻게 펼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전쟁 방법들을 논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소위 궤도라는 그런 하나의 그 전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궤도란 것은 전쟁에 있어서 속임의 술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계편 중에서도 오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라는 것은 첫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째가 이제 도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있어서도 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전쟁의 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명분에서 찾습니다. 명분이 없는 전쟁은 결국 오래 할 수도 없고 결국은 패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군주가 한때의 노염이나 분노로 전쟁을 일으켜서는 결국은 그거는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 이르기까지 전부 다 어떤 합심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뒤편에 나옵니다만은 병법에 나오는 지성유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고 하면은 우리가 이 5가지 사실을 보면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위 상하 동력자 성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하면은 위로는 군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에게까지 서로 뜻이 같으면은 반드시 승리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 명분의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돌이켜 봅시다.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제도의 현황을 보면은 10만 명 이상이 개업을 하고 계시고 또 30만 명 이상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또 매년 우리가 한 15,000명 정도 개업을 하고 또 한 15,000명 가까이 폐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또 매년 시험 숫자는 증가되고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 공인중개사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과연 우리 직업에 대한 소위 명분론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자기 직업에 대한 소위 사명감과 또는 책임감, 나아가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 그것이 그 직업의 어떤 성패를 좌우한다고 저는 감히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다른 직업도 한번 들여다보자.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괜찮은 직업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의사다, 변호사다, 그런 전문직들을 이야기하죠. 있죠. 그럼 의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의사는 환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 또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사회가 혼탁하고 범죄가 많아지고 또 서로 사람들끼리 분쟁이 잦아질 때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과연 이러한 직업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느 정도 직업으로서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지, 그건 감히 저로서는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직업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처음에 만들어낼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우리가 그것을 필요한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역할에서 우리가 공인중개사의 어떤 사명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주택을 좋은 소비자에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직업, 저는 이런 직업이 얼마나 좋은 직업이라고 우리가 장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사회는 더 밝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가 주택이라 하면은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중에서 바로 주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정이, 주택이 평안해야 우리가 생활하는데 마음 편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우리는 항상 뭔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명분을 봤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에서는 반드시 때가 있더라는 거죠. 소위 천을 이야기합니다.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게 세상살이가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일러서도 안 되고 너무 늦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전쟁사에서 보았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려시대에 소위 원나라 군대와 우리 고려군이 같이 연합을 해서 일본 정벌에 나선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차례나 있었지만 결국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잘못 선택해서 결국 일본 본토에 상륙도 하기 전에 태풍으로 전부 배들이 침몰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다시피 나폴레옹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라든지 소련을 침공해서 결국 동절기에 그 혹한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모스크바 근방에서 전부 다 패퇴하고 결국 그것이 나라의 멸망으로 있었던 우리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만 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998년도에 IMF가 일어났습니다. 그 IMF 때 우리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벤처붐이라는 게 한창 일어났었죠. 그때 조그마한 아이디어만 하나 가지고도 전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그때 나라가. 그런데 어땠습니까? 후속적인 기술이라든지 또는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많은 기업들이 그때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살아남은 기업들은 자본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들은 지금까지도 생존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중소 벤처기업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또는 시기적으로도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상살이가 모두 때가 있다. 때가 안 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물로부터 배우는 그런 지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흘러내려오다가 물의 양이 작으면 어떤 뚝을 만나면 건너지 못하고 기다립니다. 다음에 더 큰 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큰 물이 왔을 때 같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바로 넘지 못하면 우회하기도 합니다. 좀 늦지만은 그래도 돌려서라도 자기가 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로부터 그러한 좋은 지혜도 얻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명분도 있고
그 다음에 때도 되었고, 자, 그렇다면 실제 전쟁을 어디서 하느냐?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리적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죠. 우리가 전쟁사에서도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전투를 했지만은 결국은 철수를 했습니다. 1989년도에 소련군은 패퇴하고 철수를 하고, 그것이 결국 나아가서는 결국 구소련이 멸망을 하는 그런 하나의 단초가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군은 어떻습니까? 미국군도 보면은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군이 조금씩 철수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강한 군대들이 왜 결국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철수를 할까요? 그건 바로 지리적 조건에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산악지역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장비가 인력이 우수하더라도 그 산악지형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만큼 산악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지구전에서 지고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러한 때와 또는 그 다음에 장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때 환경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와 환경이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인화하 못하다. 무슨 말이고 하면은 천시무려 지리요, 지리무려 인화라. 때와 장소가 아무리 좋아도 인화, 즉 구성원들의 화합보다는 못하다. 즉 우리의 구성원들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람이 진행을 하니까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것으로 강의를 끝을 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